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에서 김대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연 내용은 뇌과학과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철학적 시선이라는 약간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뭐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살짝 이거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야 우리가 맨날 듣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뻔하죠. 터미네이터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인류가 멸망한다. 또는 적어도 터미네이터가 아니라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7% 정도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측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다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라는 것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다파는 아시다시피 미국 펜타곤의 고등과학기술연구원이고 1960년도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기관이죠. 다파는 언제나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2015년엔 전 세계 최고의 로봇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었던 로봇들은 진정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들입니다.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은 사실 자율성이 없죠. 뒤에서 사람이 리모컨으로 사실 조작을 합니다. 움직이는 건 잘하지만 세상을 인식할 수는 없는 기계인데 여기에 참여했었던 기계들은 나름대로 카메라를 가지고 라이다를 가지고 세상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경진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카이스트의 휴보가 1등을 했었던 경진대회인데요. 근데 기억을 해보면 당시 대부분 로봇들의 성능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괜히 걸어다니다가 혼자 넘어지고 문을 열다 혼자 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30년, 4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3년, 4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AI란 단어를 들으면 터미네이터를 상상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터미네이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자주 느끼는 문제가 있는데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한스 모라벡 교수님이 제안을 하신 건데 그건 뭐냐면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한테 터무니없이 쉬운 행동, 그냥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는 거, 이건 어린 나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세상을 알아보는 거, 이건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야. 3살, 4살, 5살짜리 어린 나이도 할 수 있는데 수천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여전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계가 잘하는 거, 계산하는 거 또는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라벡의 역설이 얘기하는 건 인간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 어렵고 기계한테 쉬운 게 인간한테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의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해야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도대체 인간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인간한테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여러 모양의 강아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한 30ms 정도 있으면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 강아지들 같이 생겼잖아요. 문제는 기존 인공지능 방법, 그리고 기존 인공지능 방법은 한 1950년도에 제안이 된 규칙 기반의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 인공지능 방법에서는 기계가 개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계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규칙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개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으로 시작을 하죠. 개는 동물이고 다리가 4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다리가 4개예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모양이 이렇고 색깔이 이렇고 귀가 쫑긋하고 어쩌고 저쩌고 수천 가지의 조건을 붙이면 어느 한순간 기계가 이 개 한 마리는 완벽하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개가 들어눕기만 해도 다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규칙의 범위에서 이미 벗어나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데이터에는 너무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보편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녀석들과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른 예제들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약간 다른 모습이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정보는 사실 규칙 기반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 더하기 2가 뭐지요? 하면 4라는 답을 다 아시고 설명도 가능합니다. 덧셈은 정량화가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오른손을 다들 들어보세요 하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른손을 어떻게 들었는지 규칙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그냥 들어 하니까 손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것은 또 아니죠.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제 팔 안에 있는 수천만 개의 힘줄 중에 뭐 2번, 7번, 9번은 지금 잡아당기고 누구는 뭘 하지 말고 이유는 있을 텐데 우리가 규칙 또는 언어로 완벽한 표현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는 여러 번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조지 불이라는 분이 드디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불의 논리라는 걸 사용해서 이 다양한 이진법으로 표현한 것들을 서로 더하고 빼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는 요즘 컴퓨터에서 열심히 불의 논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게는 불보다 좀 더 보편적인 방법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미 20세기입니다. 1937년 MIT의 석사학위 학생이었죠. 클로드 셰넌. 셰넌은 정보 이론을 만드신 분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정보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석사 논문에서 증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의 논리를 전기 스위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 과학자들은 인간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논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모든 생각은 논리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면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클로드 셰넌이 보여준 건 그래? 불의 논리를 근데 전기 스위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논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은 앨런 튜링이죠. 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앨런 튜링이 생각을 했었던 것은 당시에 보면은 불의 논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는 버트란드 러스라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제안한 수학적인 명제 시스템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런 논리와 수학적인 명제 시스템을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튜링이 추상적인 기계를 하나 제안합니다. 이 기계를 우리는 오늘날 튜링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링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튜링 연구에 따르면 튜링 기계는 다양한 튜링 기계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튜링 기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보편적 튜링 기계가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 튜링 기계로 나머지 튜링 기계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뭐 계산기, 컴퓨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컴퓨터의 진짜 이름은 사실 튜링 기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컴퓨터 계산기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모든 튜링 기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윈도우스 컴퓨터를 가지고 애플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아이폰으로 안드로이드 컴퓨터를 휴대폰을 사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뇌가 튜링 기계일까? 뇌가 만약에 튜링 기계면 다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튜링 기계가 아니라면 인공지능은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했었던 방법, 규칙 기반의 AI로 아무리 AI를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결론이 항상 이랬잖아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10년도부터 약간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규칙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10% 정도만 해결이 된다면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은 이 문제를 분명히 풀었잖아요. 우리는 지능이 있으니까. 역공학을 사용해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학습하고 세상을 어떻게 알아볼까 하고 보니 인간은 학습 기반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학습 기능을 줘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원리는 사실 상당히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1000만 가지의 고양이, 1000만 가지의 강아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학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랙박스에는 인공신경망들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수천만 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랜덤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계에게 고양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럼 얘는 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니 고양이를 보여줬는데 거꾸로 이항고라고 한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계가 오답을 냈을 때 누군가 기계에게 정답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기계학습은 지도학습입니다.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던가 또는 대부분은 사실 데이터에 정답이 써 있습니다. 정답이 써 있는 데이터,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고양이라고 써놓은 데이터를 라벨된 데이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소비자들이 열심히 고양이 사진 찍고 고양이라고 써서 올려준 거예요. 매달마다 2억 장의 라벨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데이터들이 라벨되고 있다는 거예요. 윌라